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나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매도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약간 고밸류의 영역에 들어간 게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시크니컬 업종.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주 장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큰 트리거라 봅니다. 이건 고용 쇼크예요. 오늘 같이 한 분은요, AR 인베스트의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아마 쫄깃하셨을 텐데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공포심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지적 심리선이 네. 8만 원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심리 같은 게 있었는데 믿음이 그게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그래도 뭐 다행히 턱걸이 딱 8만 원 걸치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일단 오늘 보니까 외인이 1조 1000억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기관하고 해서 하여튼 1조 3천억을 네. 삼성전자만 매도를 해버려 가지고 이게 오늘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버틴겨 주시는 버팀목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삼성도 예전 같으면 한 6, 7% 이상 빠졌을걸요? 주가 지수가. 네, 그러니까 뭐 오늘은 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무색 좀 합니다. 어제 오늘 또 갑자기 이제 증시가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또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는 1.5%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말 자체는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은 또 더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덜 하락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삼성전자에 이제 연초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10만 전자를 보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많은 비중도 좀 실어놨을 거고 또 실내로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5월 초순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9조 3천억 정도면은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올해 벌써 5월 달까지 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뭐 많이 같지 않는 게 상대적 소외감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월 초순에 한번 반짝한 이후로 지금 4달 동안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투자가분 입장에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도 못 봤는데 또 많이 빠졌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운해 할 거예요. 대신 거꾸로 많이 오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여전히 올라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또 계속 공매도 재개되고 외국인 매도 나오고 또 지수도 출렁하니까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절대 주가 8만 원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또 시장이 워낙 이제 한시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틀 사이에 뭐 거의 다시 1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도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밖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일이고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5월달 접어들어서 벌써 한 3조 이상의 금액을 매도한다는 것이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연이틀 10,000계약 이상을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또 물론 그 매도가 대부분이 공매도라는 거예요, 또. 그렇죠. 전체 지금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전체 공매도의 88%가 외국인, 물론 예정된 수순이고 또 하나가 공매도 전체 물량 만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오면 그 중에 8천억 정도가 다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게 보면 삼성전자가 혼자서 방패막이 돼주는 거고 나쁘게 보면 실제적으로 공매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뚜껑을 딱 열었더니까 5월 달에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은 갑자기 매도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은 매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면 문제고, 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어제도 한 3조 5천억 개인이 네.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한 2조 2조 한 7천억 정도였죠. 예.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데 이러한 그 매수와 매도의 이 팽팽한 싸움이 네.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개인이 이기면은 다행인데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총알이 떨어져서 지게 되면 네. 심리가 무너지거나 네. 이게 이제 걱정인데 또 지금 개인들이 어떤 이 투지나 이런 거 심리를 보면은 네. 또 만만치 않아요. 자금력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분산돼서 들어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SK IT의 상장에 81조 원이 몰렸었잖아요. 상장할 때. 예수금 이제 전금 모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5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환불이 됐습니다. 5월 3일 정도. 근데 실제적으로 그 중에 절반 정도 한 3, 40조 정도가 다시 머물러 있었는데 그 돈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묻지마로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고 현기차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월달 해가 넘기면서 들어왔던 많은 그 한머니들이 한 4, 5개월 동안 정시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야, 이게 너무 삼성전자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또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뭐 해운주도 들어가고 철강주 들어가고 금융주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어제 오늘의 시장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 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혼돈이 와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 8만 원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외국인들은 정말 5월달에 주식을 살 생각이 없는가? 시장에서 말하던 셀 메이 고웨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쫙 보면은 일단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포지션은 셀 메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건데, 조금 좋은 걸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아도 그 중에서 8천억 이상이 삼성전자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외국인 매도에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그림이고, 또 거꾸로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꼭 좋고 나빠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 그러니까 삼성의 개별의 어떤 이슈,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라든지 이런 게 되느냐를 보면 되는데 약간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는 단순하게 보면 셀 코리아와 셀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을 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파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지금 수준에서 바라보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이 잘 팔릴지, 뭐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을 할지, 이재용 부회장의 뭐좀 사면론이 잠깐 나왔었으니까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뉴스 플로우보다도 오히려 전체 외국인들이 도대체 셀 바이를 할 건지 셀 코리아를 할 건지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삼성전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앞에 남아 있잖아요.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뭐 오스틴 공장이 됐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할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뉴스는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이 다 인정하는 거는 호재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산업이고 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다시 반전하거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9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9조 3천억 중에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 4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IM 부문, 스마트 부분이 있고 DS 부분, 이게 반도체 부분이거든. 나머지 이제 CE 부분, 가전이라든지 시스템 LSI로 나눠지게 되는데 9조 3천억이라는 숫자 중에서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주가가 러브콜을 받을 때는 DS 부분의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그런데 이번 1분기 때가 전체 숫자가 9조 3이라는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는데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사실은 4조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갤럭시 21로 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 추정치 한 날이 사실은 주가 86,600원대 고점이었던 거고, 그 말을 거꾸로 지금 하이닉스 약까지 약하다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나쁘다는 겁니다. 나쁜데 왜 나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나쁘냐가 중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돌파구가 필요한 게 하이닉스랑 이거는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까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약간 돌릴 수 있는 트리거, 물론 여기서 이제 대만의 뭐 TSMC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것도 같이 어울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다음 주 일정 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같이 동행을 못 합니다만은 뭐 다 삼성 고위 관계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예. 그것도 뭐 언론에서 좀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내놔라 그런 거거든요. 반도체 투자안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그 가장 포커스를 둔 게 130조 원의 비메모리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아니라 하더라도 CEO 부재가 좀 크고요. 그럼 시장에서 일정 부분 뭐 시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약간 정부의 입김 자체가 조금 돌아선 게 있거든요. 사면론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첫 번째 이제 트리거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왜냐면 삼성은 이미 선전포고를 한 게 있어요. 팽택 50조, 미국 20조, 70조를 추가 투자하게 되는데 이 투자한 자체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5월 21일 전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일단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그 현대차증권의 그 노근창 센터장하고 그 반도체 그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그 TSMC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그 뭐죠 롱숏 전략에 대한 그 어떤 그 리포트 하나가 나오면서 지금 뭐 시장이 되게 흔들리는 건데 자기가 다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대했던 것들에서 이렇게 뭐 꼬꾸라지는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됐든 뭐 수요가 됐든 서버 단의 어떤 수요가 됐든 뭐 전혀 문제 없다. 계속 더 상승세가 일어나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이것 때문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맞습니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됐을 때 내일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라는 게 참 재미난 게요. 인플레이션 하는 거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오르다 보니까 최근 한 2분기를 거쳐오면서 시장은 원자재 가격 관련주 쪽으로 랠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의 트리거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크니컬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5월 들어서 급변한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그 테이퍼링인 것 자체는 긴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긴축이란 건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의 어떤 변화가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지금 1.6% 잠깐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급변한 한류성 기류가 뭐냐면 비용 이야기예요. 예, 비용. 아까 말씀 반도체도 똑같은 거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이야기,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 대비해서 공급 쇼티지 때문에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오히려 그 비용 때문에 다시 역으로 수요까지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마찬가지인데 낸드는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파운드리 하잖아요. TSMC 파운드리. 그것도 결정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5G라든지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매칭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코스트 때문에 디맨드까지도 렉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 이용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미국이 오늘 밤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과연 저는 이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궁금해요. 예상치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권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권원 CPI라고 하는데 오늘 2.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전월이 1.3, 전월이 1.6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권원 CPI 물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권원이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앞에 이제 변동성이 큰 거 두 가지를 뺍니다. 뭐 유가하고 음식료 쪽, 식료품 쪽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뭐 파월 의장이든 기타 그 연준 의원들이 진정을 쉽게 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민감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게 한 4월 달만 해도 지표 잘 나오니까 막 백신 보급해서 경제 회복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지표가 잘 나오니까 물가를 걱정이 될 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용 쇼크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좀 살짝 죽었는데 사그라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이 다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이 생기는데 이제 사실 오늘 지수가 얼마에 나오느냐 그거보다는 그거에 반응하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만큼 인상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시장을 흔들잖아요. 얼마 반응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4월의 고용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평가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의 취업자를 예상을 했는데 27만 명밖에 안 나왔는데 시장이 도대체 그때 잠깐이나마 테이퍼링으로 그걸 커버를 하면서 장을 잠깐 반등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주 장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큰 트리거라 봅니다. 이건 고용 쇼크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고용을 볼 때 매주 발표되는 게 있어요.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 이거는 이제 보면 실업자 우리가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건까지. 50만 명.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치가 대략 20만 명 전후예요. 근데 이제 워낙 작년도는 100만 명까지 갔으니까 오케이 이제 좀 취업자가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취업자 수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월 말에 발표되는 세 가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또 하나가 평균 시간당 평균 임금, 노동의 질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6.8이라는 실업률입니다. 근데 4월달 미국의 고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취업자 수가 28만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백신을 많이 공급을 하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데 과연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그 고용 쇼크 때문에 시장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테이퍼링에 대한 그 어떤 뭐 불안감을 눌렀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고용 쇼크가 만들어낸 그 근원적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시장의 큰 그림은 여전히 코스트라는 것 자체가 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저 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만약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어떤 아킬레스 요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워낙 덩치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어떤 평소 네. 그런 어떤 주가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거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속이 탈 거예요. 뭐 네. 어제도 그 6% 가까이 빠졌었고 오늘도 좀 상당히 빠졌고요. 그렇죠. 일단 그 뭐 보니까 그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가 결국은 그 우리 그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자동차 쪽이 부족하니까 뭐 이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모바일 뭐 핸드폰을 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뭐 쇼티지가 나고 저 뭐죠 매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대략적인 개념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이닉스 디램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자체의 어떤 그 이슈가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진짜 일주일 동안 보면 하이닉스가 더 빨리 빠졌어요. 네. 많이. 주가가 이제 왜냐면 하락률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 왜냐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보이지만 13만 원대 이상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거의 뭐 아마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제가 생각에 두 자릿수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한 8만 원대 초중반 있다가 조금 반등하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가격대 8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느냐? 같은 반도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같은 반도체지만은 다른 게 있죠. 예, 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대 비교할 때 삼성전자는 두 개 다 탑입니다. 디램과 낸더가 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삼성전자보다 MS 측면에서는 디램이라든지 낸더 쪽도 좀 뒤지는데 여기서 하나가 뭐가 그러냐면 삼성전자에 있고 하이닉스에 조금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지금 시스템 LSI 부분 파운드리 쪽을 강화를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쪽보다는 낸더 쪽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달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최태원 회장은 무려 10조라는 인텔의 낸더 부분을 가져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3, 4월 달에 세계적인 낸더 회사 일본의 키오시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마이크론과의 합병설이 다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이번 주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 컸던 이유가 바로 일본의 키오시아 맞죠? 이거와 마이크론의 합병설 자체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 로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비용 상승 부분. 근데 수요는 조금 난항이다. 그 복합적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하이닉스도 그렇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그 어제 오늘 공매도가 평소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몰렸잖아요. 네네. 예. 거의 제가 수치상으로 거의 10배 이상 되는 걸로 얼핏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주 평소와는 다른 엄청난 공매도 물량이 몰렸는데 사실 공매도 전략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기화로 공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한국의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 약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꺾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더 좋다니까 빅사이클이 왔고 네. 그럼 나빠질 이유는 없단 말이야. 실적은 더 좋다니까 2분기, 3분기.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무엇을 약점으로 보고 이렇게 공매도 공격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사실 그런 것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반도체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치게 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의 30%입니다.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 주식에 대한 내용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쇼커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10% 폭등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쇼커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 주식을 뭐 20, 30%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롱숏 전략의 일부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금액을 삼성전자를 눌러놓는 거고 다만 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는 상당히 생각보다 공격적인 공매도 세력입니다. 왜? 네.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5월 접어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 공매도가 늘리면서 장을 좀 눌러놓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반도체만의 문제인가 이거는 복합적인데 제가 오늘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하나 안 했는데 4주 동안의 글로벌 ETF의 자금 흐름을 좀 보면요. 네. 글로벌 ETF는 건 이제 국가별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말합니다. 이게 백신의 보급률이 높은 순으로 유입이 되고 백신의 보급률이 낮은 순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달 정도, 6주 정도를 플로를 추적해 봤더니, 백신 보급이 높은 50%에 육박하는, 미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은 오히려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아시아 쪽 자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빙 돌아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올해 장의 가장 큰 특징이 유럽과 미국은 강한데 동남아 쪽 이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좀 봤습니다. 단순하게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왜 그러면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 엔비디아의 주가, 퀄컴의 주가, 다른 기업들 주가도 같이 밀리거든요. 약간 이는 전체적인 어떤 그 반도체 또는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의 성격이 좀 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졌는가에 대한 이슈는 좀 큰 그림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지금 삼성전자 현재 주주분들도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공격할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매도를 친다라는 건 하락에다 베팅을 건다는 건.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니 이거는 그냥 블러핑에 불과해. 혹은 그냥 얘네들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네, 뭐 아래로 보는 이렇게 예. 본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또 매수 관점에서 방어 전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주 투자의 어떤 팁 중에 하나는 대형주는 가격을 보고 사기보다는 수급에 좀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절대 가격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 이렇게 했고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제 좀 사야지. 근데 이 전략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은 조 단위 이상을 핸들링하는 큰 자금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큰 자금들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판다고 해도 새로운 전략이 안 나온다면 주식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매도를 할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한 매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전략적 변경, 페어 트레이드성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이 약간 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크면은 이걸 만약에 매도했을 경우에 다른 섹터로 내가 페어로 들어가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보이면은 줄여도 돼요. 근데 지금 그 힘 자체가 일부 조금 잡히긴 하는데 자동차 쪽으로 그 외에는 강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도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장이 뭐 글로벌 장이 여기서 오늘 뭐 어제 오늘 많이 내렸다고 뭐 수직 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매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5월은 조금 분위기가 신혼 분위기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랄까? 이 투자 패턴이 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렇게 3조 5천억, 뭐 2조 7천억 연이틀 이렇게 이게 외국인이 던지면 사실 예전 같으면 폭락장이잖아요. 돈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다 개인이 받으면서 기관도 네. 던지고 있는데 개인이 버티면서 장을 끌고 나간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좀 중간에 끼어들어 그러는데 또 삼성전자가 3년 전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철강건설 조선 등 네. 이제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식들이 이제 좀 떨어졌단 말이죠. 네. 오늘 뭐 이게 뭐 주도주로서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일시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워낙 좀 물론 지금도 보면 유가가 계속 갈리고 있고요. 국제 유가라든지 뭐 니켈의 가격도 톤당 한 10,000원. 게 원자재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장의 특징이 뭐 종이도 마찬가지였고 사료도 마찬가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강하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주 쪽으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최근에 좀 재미난 재료가 재미나진 않습니다만 좀 슬픈 내용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자료인데요. 한 4월 달에 해도 톤당 한 167달러, 뭐 그럼 뭐 돈으로 치면 한 우리 돈으로 18만 원 합니까? 하다가 이제 200달러를 넘어간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최근 한 달 정도의 추이입니다만은 이게 계속 올라갔던 거죠.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그럼 철광석 가격을 뭐 하면 오르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철광석을 녹여서 용광로에 넣어서 백에 내면 이제 추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붙여가지고 단조 주조가 나오고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건설에 뭐 아파트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철근 가격까지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가격도 동행을 하게 되고 뭐 우리가 배 같은 경우는 조선용 후판이 들어가는데 배를 선조하는 입장에서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시장에서 포스코의 주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현대제철의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원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비용 이슈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냐면 원가가 오르니까 원가가 오르면 판가를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S-오일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우리 1분기에 흑자 전환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의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리터당 1,500원대 후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까진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지금 5월달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입니다만은 훅 올라버린 거예요. 뭐 인지상으로도 보면 처음에는 한 글쎄요. 뭐 제가 각도기를 갖다 대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 30도에서 45도 기울기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4월 말 5월 훅 거의 뭐 한 45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비용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걱정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조선주라든지 철광주라든지 건설주들도 결정적으로는 이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또 여기에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인플레이션 수혜로만 가다가 이 수혜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섹터들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약간 고밸류의 영역에 들어간 게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시커니컬 업종. 그 시커니컬 업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등인데 대부분 이쪽 섹터들을 공격적으로 접근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때가 됐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떤 분들은 그 월봉 차트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비하면 이제 시작이다, 꿈틀대는 거다라고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단지 이제 이 등락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좀 철강석 가격을 봤잖아요. 이 그렇죠. 가격이 오른 게 사실은 배를 많이 건조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차를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모든 그 원자재들 상승의 가장 공통점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오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받침이 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디맨드 풀이라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코스트 푸신 거예요. 왜? 철강석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정도의 기업들이 철강석을 채굴 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많이 들어본 기업 중에서 빌레라는 기업이 있고 BHP라는 기업이 있고 리오틴토 같은 게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철강석을 제일 많은 데가 중국 쪽인데 그 중국의 철강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호주예요. 근데 호주랑 중국이랑 싸웠어요. 그렇죠. 안 좋아요, 지금 둘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철강석 업체들이 뭔 문제가 생겼냐면 채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배도 건조해야 되고 뭐 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국의 뭐 중국 국가 개발 발개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프라 투자 얘기하다 보니까 철근 수요는 생기는 거죠. 근데 수요가 물론 수요는 전 세계 철강협회 자료를 봤더니 올해 작년보다 한 5.8% 정도 증가를 전망하는데 문제는 공급이에요. 근데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수요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 버블로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공급이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올라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면 나중에는 안 팔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철강주 뭐 다 연관이 되겠지만은 네. 일단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 철광석 가격 추이 요것도 한번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땐 근데 뭐 똑같거든요. 원자재는 주식이랑 또 다른 게 정말 투기적입니다. 한번 랠리가 붙으면 쉽게는 안 꺾여요. 일단 투기 세력이 일단 미리 그 뭐죠 물량을 확보하느라 아, 왜 그러냐. 원자재는 그 선도한 현물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조금 달리 한번 랠리가 붙으면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는 않는데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거 원자재가 여기서 뭐 철강석이 꺾인다, 뭐 유가가 바로 꺾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왜 이거는 이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투기 세력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근데 거꾸로 이렇게 빠르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 주가 관점에서는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하여튼 뭐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철강주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시장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네. 오늘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현대차, 기아차 오히려 상승하고요.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주주들이 빚을 볼 때가 온 건가요? 자동차 관련주가 보면 5월 달에 사실은 레간자 모드였어요. 뭐 레간자는 이제 지금은 단종된 예전 대우의 중형 세단 이름이 레간자인데 그게 이제 한국 카피가 뭐였냐면 소리 없이 강하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 하도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 보면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어느새 20만 한 23만 원까지 와 있고 기아차의 주가도 8만 원 밑에 있다가 어느새 오늘은 뭐 장중 같은 경우는 8만 한 4, 5천까지도 건드렸었어요. 그 만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가 보면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SL 같은 기업의 주가는 생각보다 20,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에 좀 오른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현대차가 전체 글로벌 판매에서 북미에서 기록적인 판매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도요타의 어떤 렉서스 모델을 패러디했단 말은 좀 그렇고 글로벌 메이커들이 보면 자동차가 있으면 새로운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대차의 새로운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바로 제네시스 시리즈라는 거죠. 근데 제네시스가 오늘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50만 대를 팔았다고 해요. 미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예, 좋다고 글로벌 그러니까 출범해서 5년 반 만에 누적 50만 대. 여기에 결정적으로 2년 전입니까? 2018년도 8월인가? 제네시스의 새로운 신형 SUV, 그러니까 SUV가 GV80인데 네. 우연의 일치를 있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실제적으로 하늘의 운인 거죠. 예, 올해 행운. 일국의 현대차 주관의 제네시스 오픈을 미국 PGA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탑승했던 차량이 바로 왜냐면 스폰서 차량이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그걸 제공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하면서 사실 실제로 제네시스 GV 같은 경우가 많이 팔렸대요. 예, 올해 보니까 누적으로 한 12만 대.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제네시스 효과가 오늘 좀 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거는 제네시스 오늘 하루짜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를 잘 보면 전차잖아요. 예, 시장은 전차가 중심이고, 거꾸로 전차 화까지 갔다가 화학은 지금 시커니꼴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IT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립니다. LG전자도 삼성전기도 다 눌려요. LG디스플레이도 SDI까지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조금 싼 주식이 뭔가를 보니까 두 개 다가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다라는 논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또 PR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PR이 역대 가장 비쌉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예, 웬 밸류가 5월 1일 기준으로 26배예요. 우리나라는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항상 10배에서 많이 올라야 15배였는데 코로나가 만들어진 2020년도에 대한민국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전체 시장 기준으로 한 19배까지 갔고 지금도 25배예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도 보면 26배보다는 싼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페어 트레이딩인데 만약 공매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매도하는 건 전기전자입니다. 자, 근데 5월장의 핵심이 뭐였냐면 기관이었어요. 근데 기관들의 수급 패턴을 제가 3주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 뭘 하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스를 팝니다. 그럼 유일하게 힘이 강했던 게 LG화학 쪽이었어요. 네. LG화학은 양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기관들은 어디서 수익률 게임을 봤냐면 외국인과 맞짱 안 뜹니다. 안 뜨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동행 매도를 했고,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동행 매도하면서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면서 경제회복 내수주하고 시커니컬 업종에 베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제회복 내수주 같은 경우가 바로 유통, 의류, 제약, 화장품 쪽이 됐던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시커니컬 업종에도 지금 다시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주 같은 경우가 보면 기관에서 매도가 바로 잡혔는데, 그럼 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펀드라는 게 개인들은 투자를 하시다가 장이 안 좋아, 좀 쉬어야겠어. 그러면 주식을 팔고 놔둡니다. 근데 펀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걸 팔았다고 현금 비중 80%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을 팔면 한쪽을 채웁니다. 그러면 지금 딱 현재 수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이제 한 2-3달 동안 시커니컬 업종이 갈 때 안 간 두 개 업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전차였거든요. 근데 전차인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누르니까 오히려 그냥 그들의 패러티만, 그냥 인덱스 기준으로만 가중치만 맞춰주고 되고, 여기서 내가 시장 대비해서 BM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아웃퍼폼을 위하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매니저라면 자동차 삽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대비. 견조한 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빠질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요 하락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동안 정말 그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달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좀 놀림도 많이 당하시고.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애플카만 잊고 생각하시면 자동차 투자하기는 마음보다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카를 생각하면서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그냥이란 말은 좀 그렇고, 아이오닉도 내려놓으시고, 아이오닉 내려놓단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너무 아이오닉, 애플카 이런 쪽에 폭권식을 맞추게 되면 셈이 복잡해요. 생산이 안 된다 그러더라, 보조금이 어쩌다 그러더라. 근데 최근 사실은 4월 달에 자동차 관련주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제네시스의 50만 대 판매량 이것도 있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에서 두 종목 모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또 하나가 글로벌 다른 자동차 매입 업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판매고의 증가 속도가 거의 탑클래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연으로 보시면은 조금 투자하시거나 주가가 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걱정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주가 그동안 소외받던 자동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세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또 끌고 왔던 조선주나 철강이나 건설 이쪽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섹터에 이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던 그 섹터들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제가 주제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또 VOD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매일 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계좌를 하나 따로 트세요. 네. 따로 터셔가지고 물론 이제 절대주가 비싼 거는 좀 할 수가 없는데 코스피 쪽의 어떤 시장 밸런스를 보려면 삼성전자 한 주, 그러니까 한 주라 수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머리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러니까 전기전자 대형주, 그러니까 업종 타클렛을 하나씩 사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60만 원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생각보다 조금 더 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500만 원 줘놓으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포스코 한 주 사놓고 금융주 하나 사놓고 예를 들어서 KB금융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잘 아는 대표적인 금융주 하나 사있고 자동차 현대차 한 대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시장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식은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인데 뭐. 네, 한 주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한 1년 정도를 반복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기전자를 누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조금 방어하는구나. 네. 자동차가 힘을 받으니까 뭐 화학주가 밀리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보통 보초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요런 것도 왜냐면 그 주린이들 특징이 자꾸 그냥 지금 뭐가 확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매수 거래량 폭발하면서 막 상승한다 그러면 막 추격 매수 하다가 또 묶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짧게 하고 빨리 끝낼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느 주식을 재테크로서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조금 주식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꼭 실제 돈을 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모의 계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 계좌를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모의 계좌를 하게 되면 다 잘해요. 네. 왜? 손질에 유연하고 공격적이니까. 근데 내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오히려 심리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의 투자라는 거는 저도 증권사 오래 했습니다만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 매도 할 줄 알고 주문 낼 줄 아는 데까지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10원이라도 넣고 하라 그래요. 그래야 그 떨리는 맛을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료를 내야 사실 내가 손해 본다는 그 어떤 그 상황이 돼야 이게 긴장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저 보초병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다이소가 됐다고. 네. 업종별로 한 10개 이내로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뭐 골프웨어 관련해서도 좀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늘 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그 전반적인 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시는 네. 하창봉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